안녕하세요. 저는 때때로 사연을 털 때마다 바람 부는데 특히 남자 혼자 이야기가 나오면 더 부들부들 떨면서 열분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솔직히 말해 나이가 40 중반이 되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많은 일을 겪은 사람 중에서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그랬고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미끄러져서 이혼을 당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여성이면서 남자와 만나 걱정도 없이 외롭게 산 시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타인에게 당했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노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용서란 없다고 단호히 믿고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그 마음을 돌리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편해졌는데 다시 평온한 삶을 찾게 되기까지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에 다니던 시절, 같은 학교에 다녀서 만나게 된 남편과 시작한 연애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 사람과 88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 둘 다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었죠. 우리의 인연이 길었기 때문에 우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평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손님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결혼하여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남편과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365일 손님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좋았고 남편이 모르는 술집에 가서 돈을 쓰고 헤매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술 한 잔 마시는 게 아내로서는 딱히 걱정할 일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뚫어지게 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그 눈치를 채지 않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내 짝꿍 서연아.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아무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을 떠올려봐도 제 짝꿍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당황해서 그 친구. 반응이 맞출 만큼 반갑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민망해하는 너, 나 정말 몰라. 보는구나. 아, 자세히 봐봐. 목소리도 잊어버렸어. 하이야, 내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친구들은 모르겠겠다. 아, 나 중학교 때 너하고 2년 내내 짝꿍이었던 장주현. 이제 기억나? 어머, 정말 내가 주연이라고. 와, 정말 몰라보겠다. 너무 예뻐져서. 우리 그때 이름도 서연이 주연이랑 비슷하다고 학교에서 자매라고 그랬었잖아. 아, 난 그동안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친했던 거야? 근데 동네 마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설마 이 근처 살아? 여기서 10분 거리 아파트에 살아? 어머, 어머, 어머. 나도 그 근처야. 그럼 우리 이렇게 헤어질 게 아니고 잠깐 커피나 한 잔 어때? 마시자. 시간 괜찮아. 그리고 너가 장 본 거 나에게 줄래? 우리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한 번에 다 계산할게. 친구끼리 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어. 그리고 조금 뒤에 서서 계산하는 친구를 보는데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 분위기가 싹 바뀐 것 같더라고. 분명히 그때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발부터 가방 딱 봐도 비싼 것만 들고 다니는 게 보였어.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매우 여유로워졌다 했어. 그리고 근처 카페에 자리 잡고 그동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이야기를 나눴어. 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예쁘게 변한 것도 예쁘게 변한 거지만 그래, 그렇게 보였다면 성공이야. 얼굴에 차 한 대 값은 들어갔을 거야. 원래 티 안 나게 예쁘게 고치려면 돈이 더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너가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더 좋다. 아, 내가 뭐라고. 근데 너도 결혼했지?
어머 얘 근데 너는 여전히 손 하나도 안 댄 얼굴인데 이쁘기만 하다. 피부도 저렇게 흔들어져 있었나 나 그때 너하고 자매 소리 들어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아, 솔직히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어. 너 몰랐지? 선생님들이 따로 불러서 너랑 나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성적도 얼굴도 별로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너 닮은 게 내가 수원이 그때 정말 그 시절엔 참 선생님들 상처되는 말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일도 생각나네. 하루는 버스에서 남학생 하나가 쪽지해주길래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급하게 집에 뛰어가서 열어봤더니 이거 웬걸 옆에 있던 너한테 전해주라고 적은 거더라고. 참 그걸. 얼굴로 보나봐 넌 기억력도 좋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나저나 결혼했나봐. 인기 많은 너에겐 남자들이 잠잠할 리가 없지. 그냥 대학교 때 만나서 오래 연애하고 얼마 전에 결혼했어. 너도 남자들이 줄을 선다면서 괜찮은 남자 고르러 갔겠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날 너무 좋게 기억하고 있나봐. 계속해서 나에게만 질문하고 대답을 피해 다닌 친구의 사연을 듣게 됐어. 얼마 전에 이혼했어. 단 한 해 살다가 헤어졌어. 나중엔 알게 된 건데 그 사람이 결혼 전에 오래 만났던 여자가 있더라고. 실혼이나 다름없게 5년을 동고 괘씸했나 봐. 어쩐지 그렇게 장구들 하면 모르는 여자 이름을 부르곤 해. 모르는 사람이면서도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고 싶은 심정. 정말 악만 남아서 내 밑바닥 타보고 끝난 것 같아. 너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혼자 지내는 거야? 가족들하고 안 살고 이혼하고 나니까 식구들이 제일 불편해 눈치도 보이고. 아직도 회복 중이야. 시간이 약이라는데 이게 꽤 가네. 그리고 이혼이 더 정리할 게 많다. 신혼살림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찝찝해서 쓰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싹 따버리고 빈집이나 다름없이 흉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누구를 부를 수가 없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우울한 얘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하자. 그나저나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평범해. 지금은 회사 다니는데 그 친구들하고 작게 사업 하나 할 것 같아. 우와, 사업 평범하기 엄청 능력 있어 보이네. 그래, 내 친구의 성격은 어때? 잘 생겼어. 언제 한번 직접 만나서 보고 싶다고? 그 친구를 선택했어. 보통 남자는 아닐 것 같다는 말이야. 너희 신혼집에 한번 초대해줘. 외롭게 맨날 밥 먹는 것도 지겨워서. 그래, 알았어. 내가 조만간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 연락이 끊어졌던 그 오랜 시간에 쌓인 일이 참 많았더라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제 상황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궁금해했어.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이 일을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남편도 나와 같은 지근한 마음이 든다면 가능하면 자주 불러주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얼마 뒤 좋은 소고기와 와인을 준비해서 친구를 초대할 거야. 저는 남편을 부르러 왔어요.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인사도 드리러 왔죠. 그런데 남편이 친구를 만날 때 훔친 놀라는 시선도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런데 사람과 친척처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서연이랑 닮았다는 말 너무 좋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프로필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키도 크거나 해요. 얘가 자꾸 평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집에 가시나요? 잘난 남편 어딜 모르고 배가 부르다니까요. 아이고, 돌발을 몰라서 즐겁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정말로 신기하다고 말해요. 근데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어요. 머리 스타일도 그 사람과 똑같아요. 정말로 닮았다고 해도 돼요. 우리가 키까지 비슷해서 더 그래요? 그런가, 원래 남자들은 키하고 머리 비슷하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자매란 소리를 들었겠죠? 그나저나 이 집은 온기가 있어요. 우리 집은 나 혼자 살아서 그런지 집이 그냥 공기부터 냉랭한 것 같고 괜히 그래?
자꾸 그러니까 집에 더 들어가기도 싫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니까 괜히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요즘은 이혼 흠도 아니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미인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 어머. 그래요. 말씀도 너무 잘하신다. 근데 마음이 그냥 그래요? 같은 실수 또 하게 될까 봐 소개받는 것도 무서워요. 이렇게 충분히 소개해 주시는 거면 또 모를까? 그리고 주연이는 내심 남편이 누군가를 소개해 줬으면 했고 바라는 것 같았죠. 눈치가 빠른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연이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이상형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주변의 지인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배부르게 먹고 과일과 차를 먹으면서 자리를 정리하려고 할 때쯤 남편이 번뜩 누군가 생각났는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아직 노총각으로 일만 하면서 지내는 친구와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렇게라도 친구가 좋은 사람과 이어져 이혼의 상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며칠 뒤에 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마음에 지연이에게 연락했어요. 그 친구의 연봉은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예쁜 아이를 도리어 돈을 사용하는 방법조차 몰라서 모아둔 것 같아서 여자도 잘 안 만나봤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어때? 사람은 괜찮아. 고민 중이에요.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날 보자마자 눈이 부신다라는 말이야. 근데 너도 알잖아. 결혼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연애할 때는 하나도 재미없고 내가 가르쳐줘야 할 게 너무 많은 남자인 거야. 이 짓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고민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도 몇 번 더 만나봐야 알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조만간 내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단순히 상담일 뿐이야. 아무래도 남자는 남자가 더 잘 본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잘 해줄 거라 생각해.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해봐. 저는 당연히 주연이가 될 거야. 그날 같이 얘기하자고 말을 꺼내는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는지 제 말에 갑자기 친구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번에는 내 남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나도 연애 세포가 다 죽었는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 앞에서 다 말하기가 나는 부끄럽다. 나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어제 본 사이도 아니고, 미안. 딱 하루만 내 남편 빌리자. 내가 맛있는 저녁도 사겠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인사는 제대로 해야겠다. 체면이 서지 않잖아. 그리고 집에 가면 내가 저녁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해서 마음에 걸린다. 그럼 너한테 허락받은 걸로 알고 내 남편하고 약속 잡는다. 고마워. 친구야, 저한테 말 못할 이야기를 어째서 내 남편한테는 더 편하게 해주는 건지 생각해보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녁까지 비싼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연애 상담을 도와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며 잠자리에 들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연 씨가 이혼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나한테 대해 불신이 생기기도 했고 내가 그런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마음을 주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는 그저 편안한 사이가 되기 위해 3시간에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나와 당신은 서로의 데이트에 섞여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굳이 많이 끼게 되지 않고 한두 번만 그렇게 보다 보면 더 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려고 부르더라고요. 내 친구인지 당신 친구인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 둘이 만나고 섭섭해서 그래요? 여자끼리 그런 게 있다던데 뭐가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옛날 이야기 나왔어요. 그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 주연 씨가 당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하고 컸다면서 동창 모임도 안 나갔다던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혼 후에 만났다 소개도 받아서
자꾸 부탁할 것만 많아지니까 그게 좀 그런가 봐. 원래 너무 가까운 사람보다 조금 먼 사람이 더 편할 때가 있잖아. 아, 그렇다고 당신만 따로 불러서 그러는 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당신 적당히 와 못 오지라고 뿌려주세요. 아무리 상처가 많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할 문제일 뿐이에요. 당신이 억지로 남의 문제로 만들어선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일일 거라 생각돼요.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할 만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렇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이 제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영화 주인공과 남편이 만난 영화 주인공 같아 보였어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주인공의 모습도 각각의 사람과 닮았었죠.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맴도는 게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관련자 앞에서 언급하면 내가 불편해할지 모르는 사실도 그렇죠. 상대방만 피해자로 남겨놓고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인가요? 전 어쩔 수 없이 주연이의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궁금해하는 것도 싫어서 관심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주연이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려 하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괜히 다른 이야기만 빙빙 돌리며 집중이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왜 눈치를 보나요? 너 할 말 있어서 왔을 것 같은데 하던데 눈치챈 친구나 아니야. 내가 참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그 사람과 잘 안 통하면서 그런 거야? 그런 걸로 나한테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아, 원래 소개팅으로 만나서 잘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문제가 아니야? 넌 이해하겠지, 내가. 너 친구니까 이러한 말도 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넘어가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너도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해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숨기는 것이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 큰 용기를 내게 되었어. 알아줘. 무슨 얘기든 괜찮으니까 말해. 나는 듣는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예상한 주인공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었다. 네, 남편 말이야. 현실에서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어떤 습관이야? 미안한데 나 물 한 잔만 더 가져도 될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친구야,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 물 한 잔을 다 마셔도 그래? 우리 남편이 실수한 거라도 있니 말해줘. 내가 셋이서 만나서 편하게 데이트할 거니까? 그거 다시 말해줘. 아, 너한테 그랬다는 게 정말 기분 나쁘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 다시 상기하려니 손도 떨리네. 너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고민돼서 그 사건을 덮을까도 생각해봤어. 그 남편하고 만나서 사건을 다시 상기해보니 사실 실수를 묵혔다가는 어려워질 것 같아.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 사실 너와 비슷한 일을 나도 겪어봤거든.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그것에 끌렸다고 하더라면 취중 진실처럼 고백했다. 뭐, 남편이 직접 그 말을 너에게 했다는 거야? 미안한데 잠깐만 가지 말고 있을래? 우리 남편이 올 것 같은데 전까지만 그랬는데 갑자기 주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챙겼어. 미안한데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면 안 될까? 실은 나는 지금 진지하게 그 사람과 결혼 전이라고 만나고 있는데 괜히 이런 일이 터지면 곤란해. 그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남편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재원도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나도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싶어. 그래, 내가 얼마나 바랐던 일인지 너도 알잖아. 혼자서 너무 외로웠었거든. 그래서 일 해놓고 가겠다는 거야? 주연아, 너 내세요. 친구라고 주장하면서도 나에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떠나갈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거잖아. 만약 그 사람이 당황해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거야. 내가 있다면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남편을 싫어했다 하지만 주연이가 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호수에 돌만 던지고 도망가려는 건지 원망스러웠어요. 그건 제가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너 괜히 흥분하지 말고 잘 풀어봐. 무슨 의도야? 아니, 그날 내 남편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내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래? 아니,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그럼 나도 너도 모두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만 내가 있어도 정리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 일은 내가 선택해야 할 일 같은데, 어머, 남편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너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넌 돌만 던져놓고 가려고 했구나 생각해봐에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 그걸 알면서 무책임하게 말한 거였어. 장주연, 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말한 건데. 나 이 사람하고 지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이나 되었어. 우리는 만나서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해서 3년을 살았다고. 친구란 친구는 다 알고 서로가 첫사랑이라고 알아. 억울하면 내 남편한테 따져야지. 왜 죄 없는 나한테 불똥이 튀는지. 비겁하지. 아, 지금 내 행동이 남의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는 말을 하려면 그건 너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 아니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전달만 하고 빠지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나도 피해자야. 기껏 생각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요? 지랄이야. 그런 더러운 일까지 당하고 일부러 너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너 내 재혼까지 망치려고 나라면 남편 대신해서 미안하단 소리부터 하겠다. 이렇게 책임져라고 날 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저와 말도 섞기 싫다는 표정을 하며 돌아서는 길에 이 말까지 하더군요. 연식 연애하던 여자랑 사이 무슨 재미가 있겠니? 당연히 지겨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넌 고지식해 같이 살수록 지겨워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혼이 딴 세상 얘긴 줄 알았지? 그런 건 뭐, 나 같은 여자만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 아니니? 남자들 원래 다 한 번씩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바람 피워나가면 남의 남자란 소리도 몰라. 너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남편은 다를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반하게 방자하게 살아서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가까이 마주하기도 힘들어 매가적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지겨워. 나가면 다른 여자 눈에 빠진다는 걸 알지? 갑자기 왜 이래? 또 어디서 이상한 드라마를 봤어? 방금 주인공이 나와서 갔어. 당신하고 술을 마셨던 날에 일어났던 일을 전부 말해주고 가라고. 아무것도 모르고서 나만 불쌍했다. 내 입으로 다시 이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잘 듣고 대답해야 해. 당신이 기억 못한다고 하는 변명은 절대 안 돼. 나는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아이, 무슨 문제야? 놀랍게도 그래? 알았어, 솔직하게 대답할게. 만약 주연이 날 끌어안았다면 술 취해서 관심 있다는 말도 했을 수 있어? 내가 주연이 그랬다는 거야? 누가 그래? 당연히, 난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 방금 전의 얼굴로 당연히 발뺌을 하게. 내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잠깐만, 정말 그날 그런 일이 없었어. 억울해. 그래, 나는 술에 취해서 실수로 주연 씨에 대해서 이러는 걸 수도 있었지만 정말 관심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아니야, 정말 미인이라고 앞에서 더 나와 달라고 말한 것만 사실이야. 근데 그게 다야? 100% 아니라고는 알 수 없지만 아니다. 정말 그런 얘기는 없어. 아내 말이 왜곡된 듯한데 우선 당신이 짐을 들고 나가는 게 좋아 보여. 나이나 감정으로 당장 당신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니까 내가 당장 가서 주현 씨를 만나서 그날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올게. 주현 씨도 그날 많이 취했대. 서로 기억이 꼬이면서 오해가 생긴 건 아니었다니까.
그런 일은 정말 없었다고. 그리고 당신만큼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은 없어. 얼마나 취하든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었던 건 없어. 알잖아 지연이가 그러더라고. 그게 피해자라고 말을 했대. 어디서 보니 좋지 않아 이야기해봐. 그리고 나에게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와서 설명해야 할 거야.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설령 그게 정말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충 넘길 수는 없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방법과 주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갑자기 이혼까지 갈 상황이었죠.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편과 그의 손을 꼭 쥐는 주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그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미쳤어. 지금 이런 짓이야. 어디서 이걸 찍었어? 지금 당장 말해.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을 잡으라며 오늘 끝까지 갈 거라고. 정말 돌아버린 모양이야.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와서 내 남편을 바꾸겠다고 하니? 너한테 버스에서 쪽지를 전달해주라고 했던 그 남자를 왜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꽃다발을 받았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가는 거에 내가 질린 대로 질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널 닮으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더러운 본성을 나 혼자만 아는데 그러니까 이 착한 남자 이쯤에서 순순히 낮추는 게 좋을 거야. 넌 혼자 사는 팔자가 어울려. 얘야, 너 그 더러운 입을 다물어. 너 그동안 내 앞에서 한 쇼였니? 너 잘하는 짓 한 번 해본 건데 그걸 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 그 남자랑 재혼할 생각 없었어. 처음부터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근데 내 집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던 남자가 똑같이 있는 거더라고. 근데 13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만 봐도 될 거야. 그 세월 우습지. 근데 넌 결코 우리 시간에 미치지 않아.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이혼도 꽤 좋은 경험이야. 너도 한번 해봐야지. 나만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줘. 그게 널 위해서도 좋을 거야. 좋아. 너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남의 인생을 이렇게 깨뜨리고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하나 보면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전화를 끊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던 날부터 제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랐었죠. 그리고 어떤 이유든 큰 성인끼리 보이 이 상황에서는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나중에 이혼 소장을 전해주러 만난 자리에서 전 사정 없이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네요. 않았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숨이 쉬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소문에 의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전 초반에 두 사람을 완벽히 차단하고 나면 좀 더 줄 알았는데 그걸 했더군요. 제가 알던 많은 사람과 남편의 지인이 집합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전 남편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해 모두와 인연을 끊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어딘가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죠. TV를 보다가도 주변에서 바람난 이야기만 들으면 열불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분노장애 같은 게 생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을 안 만나서 표출되지 않았지만 가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분노가 솟구치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눈을 뜨니 살고 출근을 해야 하니 나가고 제가 무슨 기계가 된 것처럼 삭막한 삶을 2년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피폐하게 지내던 어느 날 먼 시골에서 지내던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가 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서 제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위를 빌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끝까지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지만 전 남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엄마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런 말을 듣자마자 끝까지 매몰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내일 할 거라는 말은 그러던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나도 모르다고 끝까지 버텨보다가 그래도 너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 내가 싫다고 한다면 엄마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테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괜히 엄마가 고생이네. 거기서 있지 말고 나에게 직접 와서 말하라고 하세요. 정말 내가 괜찮겠어? 엄마 때문에 괜히 그러지 않을까 걱정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도와줄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마 뻔뻔하게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겠죠. 알았어요. 그럼 아이, 혹시 이상한 억지 불이 달리면 바로 전화해. 촌으로 보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날 몇 년 만에 다시 만난다면요. 만난 이전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해골처럼 얼굴이 말라서 제 앞에 왔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참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살짝 밀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온 것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한 번만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온 것이었어요. 얘가 지금 아이라는데 아직 병원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을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시도해보자고 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참으로 못 자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한테까지 와서 정말 미안하다. 바람 피기도 하고 도망가면서도 잘 살려고 한 것이지 무슨 은이야?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있었죠. 말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더라고 한다면 너한테 한 것 받는 거라고 하늘에서 보고 벌 줬다고. 어머니가 매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제가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 안 한다는데 내가 왜 설득해야 해요? 저 그 사람 어디 가든 살든 죽든 이제 아무 관심 없는 남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쫓지 말아다오. 나 여기 있는 거 맞아.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니? 그리고 내가 무슨 말로 용서를 빌 수 있겠어? 그냥 난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에 온 거니까. 사람 목숨을 살려준다 생각해다오. 난 안 가고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아니요, 가십니다. 이 날씨에 얼어 죽겠어요. 택시요. 부탁드립니다.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주위를 둘러보시고 문을 닫고 속으로 바로 들어가 계세요.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버티겠군요. 작답게도 그러게 아니었나 싶네요. 차라리 수술비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럴듯하게요. 그 늙은 어르신을 맨몸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건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면 이 정도면 지치고 가실 텐데요. 다시 밖을 내려다보면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경비 아저씨께 이전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주시라고 했더니 몇 시간 뒤에 다시 오셔서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쯤에 내려가서 택시를 호출하여 보내려 했지만 아무리 꼬집어도 안곡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불편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라고요? 여기. 주소를 한 번만 말해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제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신당해온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부탁은 정말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아시죠? 제발 어머니께서 가서 제게 한 번만 말씀하고 돌아오시길 바라는데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주세요. 제발 택시를 이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다 하고 한 번만 가시는 거죠?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는 택시 안에서도 저를 한없이 바라보시더군요. 이전 시어머니가 쥐어준 얼음장처럼 차가운 쪽지에는 아들을 살리라는 마지막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전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었던 그 인간을 다시 만나려니 발이 닿지 않더군요. 않더라도 그래도 하루 더 미루자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해치우고 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로 갔더니 곧 죽어가는 얼굴로 전 남편이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줄 힘조차 없는지 대문까지 다 열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20km 이상 살이 빠져서 저보다 한참 가늘어진 팔을 본 순간 제가 바랐던 것이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었어 그러고 그렇게 도망쳐서 갔으면 잘 살길래요.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아플 거면 혼자 아프지. 어머니를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당신이나 어머니나. 이게 사람 몸이니 미안해.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을 한 번 더 보는 게 소원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 앞에서 편하게 죽는다는 말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아, 그런 말을 듣으러 온 건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치료받아야 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제 말을 신뢰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저에게 보여줄 생각이 났다는 듯 무언가를 찾더군요. 사실 그녀와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렇게 아픈 상황에 혼자 남은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저도 그 말을 듣고 괜찮을 것 같다고 자신이 없었어요. 또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힘겹게 움직일 때 괜히 다른 말을 보태기보다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원하면 당신이 그때처럼 내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줬으면 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혼하는 상황까지 왔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건 내가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편 같지도 않은 남자와 친구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뒷짐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뒷짐을 졌다는 게 아니면 뭐야? 그게 그 여자와 함께 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 피해준 거였어. 진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날 위해 피해줬다고 말해달라. 대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있어서 변명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다가왔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마시던 술에 뭔가 녹아서 인사를 잊고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더는 우리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벌인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신께 그 일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여자 대신 당신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준비했던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요? 괜히 지금 어디 있는지요? 감옥에 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형사로부터 사기로 묶였어요. 그간에 저를 속여왔던 일을 모아서 1년 전에 형사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면 사기로 묶은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었겠죠.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 사람도 절반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이상하게 제 입에서 호통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래. 그딴 여자 하나 감옥 보내려고 우리 13년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았겠지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미친 인간 하나 안 보고 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당신 그 여자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쫓아와서 당신을 잘못되게 할 미친 인간이라고 그 여자에게 나를 넣은 것에서는 안 끝나지 않았으면 나중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위험했어. 그래서 난 일단 그 여자를 당신 옆에서 없애고 나중에 우리 둘의 오해를 푸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았어. 그게 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 하니까 몸이 아프네요. 바보야.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전 남편을 세게 때렸는데 제 주먹을 조심히 잡더니 남편이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당신하고 만나서 오해 풀고 나니까 좋아. 마음이 편해. 치료받아 억울하지도 않아. 그 여자는 감옥에서도 쌩쌩하게 살아있을 텐데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복수인 거지. 당신이 이렇게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니까 살려고 길을 써라고. 제발, 나 때문에 이런 고생한 것 같아. 왜 내 속을 끝까지 썩이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나 때문에 그만 울지 마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그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일 거야. 복수인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은 더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해. 나도 그렇게 노력할 거니까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 빨리 알겠어? 저는 그날부터 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건 제 위한 일이기도 했죠. 비록 우리 세월을 다시 돌릴 순 없어도 그런 년이 벌인 짓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세포가 생기니 전이 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래도 이전 시어머니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단 6개월이라도 아들 얼굴을 더 보게 해준 것은 저 때문이라면서. 그리고 전 남편 장례까지 다 치른 후 전 남편이 혼자 계속해서 지냈다는 시골집에서 익숙했던 전 남편의 글쓰기를 기억하자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게 쓴 편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는 제게서 떠난다는 마지막 빈발을 기도했지만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열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된 상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더 많은 걸 줄 수 있었을 텐데 못난 남편, 용서해줘. 그리고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야. 이것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당신이 오면 나 꼭 배웅해줄게요. 나는 눈물 기운을 감추며 창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우울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어울리지 않게 놓여진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당시 우리가 데이트 통장으로 만들었던 통장 안에는 차곡차곡 저축해둔 수십억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통장의 비밀번호는 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새로운 사인 시작할 때였지만 그리고 그제야 남편이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라던 말을 했던 병상에서의 대화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돈을 제가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에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산 거야. 아, 너랑 이혼하고 사기꾼까지 정리하고 난 후에는 아이가 건전지 통을 빼앗긴 것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폐인처럼 살더라고요. 잘 살 수 있게 무언가를 줄 생각을 하라고 돈이라도 한 푼 남겨주려면 사내 놈이 뭐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날부터 열심히 사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돈 주인은 내가 맞아. 아유, 어머니,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아요. 저 혼자 갖기에는 이에 우리 아들이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니? 세상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돈은 우리 아들을 살려준 값인데 내가 돌로 받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절 위해서 지낸 세월은 모르고 여태 미워만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다. 가는 길에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는 그 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요리는 잘해요. 손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랑 같이 준비하셔서 다 준비하고 연락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전 남편이 남겨준 기적은 엄청난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분노와 오해로 뒤덮인 마음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힘들었던 어머니와도 전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전 남편과 기간 때만이 아니라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사실 그분이 제게 마지막까지 싸워준 전 남편 중 한 분이에요. 고마운 마음을 갚을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도 제 인생의 뒤에 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겠지만 전 남편이 사기를 쳤을 뿐만 아니라 제게 해를 가하려고 한 상세한 사실을 알게 된 것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정신적으로 오래도록 이어진 피해 망상이 있었고 심지어 제 사진을 가지고 할 정도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꽤 높은 사회적 문제로 분류되며 나중에 노출된다 해도 시설에서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점은 있어서 더 안전하게 접근을 제한해야겠습니다. 명령까지 신청해 두었으며 그리고 전 남편이 해준 대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잘 보면서 살아가는 게 먼저 떠난 전 남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이 가장 속상하긴 하지만 나중에 절 대식 나오게 되면 거기서 만나려고 하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제가 전 남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기가 막힌 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